안녕하세요. 순환할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성형을 했을 거야. 분명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겠지. 그런데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몸이 좋아졌을까? 나도 저 사람에게 배워야겠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대로 따라만 한다면 인생이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지능. 저자는 상위 1% 학생들을 찾아가는 교육 전문가로 10년에 걸쳐 10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성공한 지식인들을 만나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칙을 발견합니다. 그 원칙을 초지능이라고 한 건데요. 이 원리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운명도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1만 시간의 노력에 담긴 성장에 대한 과정을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책에서 그는 이 원리를 5단계로 설명하는데요. 들을 때는 쉬울 것 같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분명 소수일 겁니다. 그리고 그 소수만이 인생을 바꾸고 큰 성공을 거두겠죠. 그 소수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과연 초지능이 무엇이고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같이 읽어보시죠. 초지능 1단계, 인지. 지금부터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정말로 인생이 바뀌고 성장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이 점이 항상 의문이었다. 책, 영상, 콘텐츠가 주변에 널려 있다. 당장 도서관에만 가도 내가 원하는 분야의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고 8천억대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이 직접 자신의 모든 부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항상 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까? 진화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었다. 과거 원시시대에는 경쟁에서 패배하고 신체적으로 나약한 개체는 종종 번식에 실패했다. 그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성공해서 자신의 생존과 번식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이때 뇌는 이들에게 좌절된 목표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합리화를 하도록 만들었다. 괜찮아. 어차피 저거 먹어봤자 심포도였을 거야. 괜찮아. 고층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만 많이 나올 거야. 괜찮아. 외제차를 타면 유지비만 많이 나올 거야. 괜찮아. 돈이 많으면 오히려 괴로울 거야. 사람들은 자신이 도달하는 데 실패한 목표를 누군가 성취하면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낀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부족함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성취를 깎아내리며 내 마음이 편해지도록 합리화한다. 나는 이를 마음의 빗장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렇게 마음에 빗장이 걸려 있으면 성장은 시작되지 못한다. 아래의 문장을 읽어보자. 그 사람 월 1000만 원씩 번다며? 그건 다단계이거나 사기일 거야. 그 친구가 서울에 아파트 샀다고? 그거 분명 부모님께 물려받았을 거야. 걔 요즘 벤츠 타고 다닌다고? 로또 같은 것 당첨된 것 아니냐? 걔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는 다름 아닌 돈이 없고 가난했던 시절 내가 했던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 정신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비참했다. 나는 집도 차도 없고 가난한 강사인데 친구들은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거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 친구들을 보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러한 합리화였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나면 내 열등감과 질투심의 뜨거운 온도가 차갑게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편해졌을지언정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울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성장의 동력이 상실되고
우리 집은 왜 부자가 아닐까? 세상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 하나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 탓, 남 탓, 세상 탓만 하기 일쑤였다. 정말 못났던 시절이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고통스럽지만 내 삶에 관한 객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 성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돈도 없고 차도 없으며 집도 없다. 하지만 나는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열고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을 인정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지점부터 성장이 일어났다. 만약 누구보다 여자나 돈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내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돈이 싫어, 나는 여자들을 싫어해 라고 말한다면 돈을 벌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차단된다. 조금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바로 그곳이 성장의 시작점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만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믿는 이들도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으면 좁을수록 자만심이 생기고 이러한 자만심은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믿도록 만든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점차 자신만의 생각이 고착된다. 또한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려 결국 꼰대가 되어버린다. 명절 때마다 정치 견해가 다른 어른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세상에서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나는 이를 마음의 팔짱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서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당연히 성장도 일어나기 어렵다. 이는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는 편향적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제 아래의 문장을 읽어보자. 내가 주식 투자해보니까 그것으로는 절대 돈 못 벌어. 그냥 저축하는 게 제일 안전해. 내가 부동산을 좀 아는데 지금은 부동산 살 때가 아니야. 우선 월세로 좀 더 살아봐. 사업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냥 직장 다니는 게 나아. 괜히 모아놓은 돈 날리지 마. 이는 내가 돈이 없고 가난했을 때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해줬단 말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만의 좁고 편협한 시각에 갇혀서 세상을 살아간다.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도 자신의 편향된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게 된다. 이렇게 마음의 팔짱이 단단히 껴있다면 성장은 일어나기 어렵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영어, 공부, 주식, 부동산, 돈, 성장을 위한 모든 콘텐츠가 주변에 널려 있다. 그런데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열등감과 질투심이라는 마음의 빗장을 걸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거나 자만심이라는 마음의 팔짱을 끼고 좁고 편협한 시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된다. 성장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내 마음의 빗장이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의 팔짱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친구의 얘기를 듣다가 진짜 걔가 월 1,000만 원씩 번다고? 라는 말과 함께 질투심과 열등감이 느껴진다면 잠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마음의 빗장이 닫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그 친구가 월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아야 한다. 자신이 현재 월 1,000만 원씩 벌고 있지 못하다면 그 친구보다 그릇이 작은 것이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뇌를 최적화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훈련하다 보면 나에게 열등감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오히려 기쁜 마음이 생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지식과 노하우를 배웠을 때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초지능 2단계 자극. 나는 생각을 통해 내 사업을 만들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꿈을 이루고 친구들을 만든다. 이루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해내면 그걸 상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얻는다. 생각의 비밀 중에서 8천억 원의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은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의 비밀을 생각이라는 개념 하나로 설명한다. 그는 생각에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생각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 종이에 생각을 적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목표를 이미지화해서 포스터로 만든다. 김승호 회장은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생각에 더 강한 힘을 부여하고 그 힘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김승호 회장에 따르면 이렇게 종이에 쓰인 생각은 실체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에서 씨앗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의 씨앗이 정말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그 생각을 유지해야 한다. 화분에 씨앗을 심고 관심도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매일 반복해서 종이에 쓰인 생각을 읽으면 이는 점점 자라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김승호 회장은 바로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한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유명한 자기계발서는 정말 거의 다 읽어본 것 같다. 지난 10년간 약 1000권이 좀 넘는다. 지금도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쓴다. 1000권이 넘는 자기계발서를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생각이다. 성공과 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공식은 생각에 있다. 성공에 관해 읽고 들으며 말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고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닮아 있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반성했고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지독하게 노력했다. 책을 읽으면 가만히 두지 않고 꼭 최소한 한 가지는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특별한 결과를 원한다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범한 생각으로는 비범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읽고도 어떤 자아상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원하는 자아상을 더욱 강력하게 설계하는 방법은 자신의 열등감과 질투심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끼는가? 그러한 감정을 살펴보면 자신이 정말로 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으로 100억 원씩 버는 스타 강사들 세무조사 안 하고 뭐하나. 이런 사람들 탓에 나라가 망한다. 만약 평범한 직장인이 연봉 100억 원이 넘는 일타 강사들을 보면서 네이버에 이런 댓글을 달고 있다면 본인은 자신의 초라한 연봉에 대비되는 100억 원이라는 단어에 질투심과 열등감을 느끼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음의 빗장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현실과 이상의 격차가 생겨서 나타나는 감정이 열등감과 질투심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자아상이 연봉 100억 원을 버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지금 내 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직 성장을 위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유전자는 종족 번식과 생존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도록 명령한다. 그런데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열등감과 질투심이 나타나고 마음의 빗장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을 잘 관찰하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나는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뒤에 여기에 영혼을 불어넣고 실제 생생하게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사진으로 시각화를 시키고 집안 곳곳에 붙여놓는다.
머리를 말리는 곳에는 항상 내 시각화된 자아상이 붙어 있으며 스킨과 로션을 바르는 거울 앞에도 시각화된 자아상이 붙어 있다. 이렇게 되고 싶은 자아상의 모습을 붙여놓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상적인 자아상을 설계하면 마치 이미 그 모습이 된 것처럼 뇌가 사고와 시야를 확장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이나 책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와 같은 생각이 들면 뇌가 이미 자아상과 어느 정도 동기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기화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계속해서 뇌가 이상적인 자아상과 일치되도록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세계관이 확장되면 과거에는 스스로 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라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렸던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도전하고 실행해서 성공의 가능성을 대폭 상승시킨다. 이를 실제 종이에 적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언하면 당신은 세상에 엄청난 작용을 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반작용의 결과로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시기하고 조롱하며 비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끝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줄 것이고 네가 뭔데? 라고 당신을 조롱하거나 비꼬는 이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 것이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와 함께 수많은 악플러를 만나면서 내가 느낀 것을 하나 알려주려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비웃지 않는다. 아무리 유치한 상품을 팔아도 아무리 허황된 꿈을 꿔도 아무리 허접한 영상을 만들어도 이들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내가 무언가를 도전한다고 선언했을 때 비웃었던 이들은 모두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도전하지 못했거나 성공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었다. 그래서 조롱하거나 비꼬는 것을 오히려 엄청난 성장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한다. 웃기겠지만 가끔 나태하고 게을러졌다고 느낄 때마다 악플을 기다릴 때도 있다. 그게 나에게 엄청난 성장 에너지와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매일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는 내가 쓴 에너지만큼 돌려받는다. 내가 좋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내 삶은 갈수록 더 풍요로워지게 된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다면 삶은 갈수록 더 빈곤해질 것이다. 나는 당연히 전자를 택했고 현재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질투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종이 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모든 모습을 적고 이와 가까운 대상을 찾아서 사진으로 붙여놓는다. 사람, 집, 차, 주식 계좌 수익률 모두 좋다. 외모라면 어떤 연예인의 모습과 비슷해지고 싶은지, 집이라면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나 건물을 가지고 싶은지, 자동차라면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은지, 주식 계좌라면 얼마만큼의 현금을 운용하고 싶은지 모두 구체적으로 시각화한다. 앞서 말했듯 나는 이렇게 시각화된 자아상이 있고 이를 컬러로 출력해서 집안 곳곳에도 붙여놓고 내 스마트폰 배경 화면으로도 사용한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마음을 열고 적어보기를 바란다. 당신의 성장을 훨씬 더 빠르게 촉진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8천억 자산가인 김승우 회장의 생각의 비밀에 나오는 말을 전한다. 억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이제 책을 덮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종이 위에 적어라. 빼곡히 적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라. 매일 될 때까지 들여다봐라. 초지능 3단계 흡수. 지금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부족함을 인정한 당신에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궁극적 성장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바로 액션 리딩이다. 액션 리딩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 건 내가 미국 AIG 그룹 부사장을 수행 통역했을 때였다.
2박 3일간의 국제 행사가 끝나고 신라호텔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미국 AIG 그룹 부사장님께 그동안의 일정 동안 함께해서 영광이었다고 말하면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되는지 물어봤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가장 중요한 습관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장 안쪽에서 자신이 쓰는 수첩을 꺼내서 보여줬다. 그러면서 자신의 업무, 목표 등을 나열하면서 자신은 항상 모든 업무와 목표를 컴파트멘털라이즈, 구획화한다고 말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다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자신만의 분류체계에 따라 업무를 구분해 놓고 개인적인 목표와 회사 차원의 목표를 나눠 놓는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였다. 신라호텔에서 인천공항으로 1시간 동안 이동하는 차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단어는 컴파트멘털라이즈였다. 집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자마자 빈 A4 용지에 큰 글씨로 컴파트멘털라이즈라고 적어놓고 그 밑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돈, 외모, 집, 차 등을 기준으로 나눠서 적어놓게 되었다. 적은 김에 이왕이면 눈으로 보면서 제대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옆에 멋있는 사진도 함께 붙여놓았다. 처음 만드는 거라 덕지덕지 붙은 사진에 글씨까지 엉성해 보였지만 다 만들고 나니 이미 기준에 따라 세워놓은 목표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뿌듯했다. 매일 적어놓은 목표를 보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원하던 것 대부분을 이루었다. 당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매번 수행 통역을 할 때마다 마지막 인사에서 비슷한 질문을 한다. 그때마다 항상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고 이를 내 삶에 적용하게 된다. 그럼 마치 게임 캐릭터가 새로운 무기를 얻고 레벨업을 하는 것처럼 더 빠르게 성장하는 동력을 얻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한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 재밌게도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독서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을 썼다. 그것도 자신의 모든 성공 비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는 책 말이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읽는다. 마치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비밀 이야기를 하나 듣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펼친다. 그리고 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내 것으로 흡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책을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정말 매번 새로운 무기를 획득해서 레벨업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독서를 했다면 단지 성공의 비밀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 반드시 깨달은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봐야 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을 열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며 저자의 지식을 빨아들이고 생각을 복사하여 성장을 위한 모든 지식을 흡수하는 것, 이를 통해 뇌를 최적화시키는 것, 이를 액션 리딩으로 정의한다. 액션 리딩은 배운 내용을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체계적이고 통합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결정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영어 공부와 관련된 책을 읽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내용 밑에 이 내용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적고 잠깐 생각해 본다. 그리고 당장 적용해서 실천해 본다. 자기계발도 마케팅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돈을 버는 방법도 동일하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면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직도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거나 마음의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은가? 이상적인 자아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깨달았지만 정작 당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상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시각화와 선포의 중요성을 읽으면서 고개는 끄덕거렸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봐야지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럼 지금 바로 책을 덮어놓고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액션 리딩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빠져 1년에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으며 글쓰기라고 해봤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짧은 한 줄이 전부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멍청해지는 게 아닐까 싶다. 반면에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않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지속해서 고급화된 정보를 활용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다. 나는 원래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었기에 공부 머리도 없었고 사업적인 센스도 없었다. 그런데 돈도 없고 가난했던 내가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미친 듯이 책을 읽고 책을 출간하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행동력도 강해졌다. 누군가가 나에게 총구를 들이밀고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고 성장을 이룬 비밀을 단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독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글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문해력은 물론이고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난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영화를 보며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기존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창의적인 생각이 샘솟고 아이디어가 마구 뿜어져 나온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면서 더욱 빠르게 발전해 나가게 된다. 책 몇 권 읽어봤는데 소용없던데 자기 개발서는 맨날 책 읽으라는 뻔한 소리만 하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본인이 책을 몇 권이나 읽어봤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마음의 팔짱을 끼면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 아내가 액션 리딩을 몸소 실천해 주어 책을 몇 권 정도 읽었을 때 실제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었다. 처음에 내가 세운 가설은 100권이었다. 책을 100권 읽으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이를 보완해서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실험을 해본 결과 책을 읽은 경험이 거의 없다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책을 읽어도 최소 150권은 읽어야 성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나의 아내는 성악을 전공했으며 학문적인 능력보다는 실용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책을 읽은 경험이 많지 않았기에 처음 책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렸다. 그렇게 힘들게 자리를 잡아서 책을 읽어도 1시간이면 금세 집중력이 바닥났다. 매일 책을 읽어도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최소 일주일이 걸렸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아내는 내가 엄선한 도서 100권을 읽었다. 처음 10권은 정말로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 나도 수많은 의구심이 들었다. 책을 읽는다고 삶이 바뀌는 게 맞나? 책이 아닌 다른 요소 때문에 성장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삶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독서였다. 그래서 오기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 힘겨운 실험을 계속해 나갔다. 이후 50권을 넘기자 아내는 한 번에 4시간도 넘게 앉아서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본인의 부족했던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왜 본인이 독서 모임에 나가면 힘들었었는지, 왜 집중력이 부족했었는지, 왜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100권을 넘기자 아내는 2가지가 확실히 달라졌다. 첫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다. 하루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매일 깨닫고 이해하는 수많은 통찰력을 기록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2번째는 과거에는 도전하기 힘들어서 마냥 읽기를 미뤄두었던 역사와 철학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논어 원문 해설서를 다 읽었고 삼국지, 초안지, 열국지를 소설로 다 읽었다. 정보량이 쏟아지고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복잡한 책이었지만 이 모든 내용은 다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해 10월 읽은 책이 150권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아내는 예전에 무언가를 배우려면 무조건 학원에 가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돈을 주고 배워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책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모든 지식을 흡수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대학교 때 수백만 원을 영어 회화와 토익 강의에 쓰고서도 토익 시험 한 번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본인 혼자서 유튜브 무료 강의를 듣고 책만 가지고 토익 공부를 하며 매달 토익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지금 당장 점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성장 욕구가 생겨서 이를 달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지금 건물 투자가 아닌 아파트 투자에 집중하는지, 왜 국내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 더 큰 돈을 투자하는지 등에 관심이 생겼다. 예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주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매일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단 1시간도 집중해서 책을 못 읽던 사람이 10개월 만에 150권의 책을 읽고 성장형 인간으로 변하다니. 정말 엄청난 변화가 아닌가. 아내는 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미친 듯이 책 읽는 것에만 몰두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1년간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었다는 문장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인생이 변했다는 말이 흔하게 등장한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모든 일을 그만두고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1년간 매일 책을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책을 읽는다고 삶이 달라지는 게 있어? 라고 마음에 빗장을 걸고 반문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책을 읽으면 삶이 변화하고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따름이다. 흔히 통찰력이라고 불리는 통합적 사고는 뇌 전체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 발휘된다. 이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권의 책을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단지 자기계발서 몇 권 끄적이며 읽어보고 다 뻔한 얘기네. 책 읽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진심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100권이라는 말에 지레 겁먹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주려고 한다. 20권의 법칙이 있다. 만약 카페 창업을 하고 싶다면 카페 창업에 대한 책을 20권 읽어본다. 그러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보이고 카페 사장으로 이상적인 정체성이 확립되며 어떻게 카페를 운영하고 마케팅해야 할지에 대한 해결책이 보인다. 그 순간만큼은 초지능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실제 카페를 창업하고 나서 매출이 저조해 마케팅 능력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마케팅에 관한 20권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 마케팅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책에서 배운 내용을 실행하면서 엄청난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얻게 된다. 심지어 20권을 읽고 마케팅을 실행하고 나면 마케팅 강의를 해도 될 정도로 성장한다. 이후 사업 규모가 커져서 직원 관리와 경영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경영에 관한 책을 20권 읽으면 자신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그 다음부터 부딪히는 세금이나 회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잡힐 것이다. 책에서 읽은 대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리고 나면 하나의 사업체를 성공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해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저는 자영업자인데 매일 일이 끝나면 녹초가 돼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매일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책을 읽는다고 뭐가 바뀔까요? 여기까지 읽고 나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일주일 동안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워서 유튜브에 노가다 일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 막노동, 노가다만 검색해봐도 정말 많은 청년이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막노동뿐이겠는가? 검색 키워드를 바꾸어 보면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것도,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는 것도 영상 콘텐츠가 되는 시대다. 책을 통해 액션 리딩을 실천하면 지금과는 다른 성공의 길이 보인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모두 밑줄을 친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싶은 문장에는 메모도 하면서 읽는다. 한마디로 최대한 더럽히면서 읽는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성장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당신이 이 책에 나온 대로 목표를 적어서 선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과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명확하게 나눠진다. 비꼬듯이 말하는 이는 반드시 걸러야 할 대상 1호다.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끌어내리려는 이들은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만약 처음부터 목표를 적고 선언하는 게 겁이 나고 두렵다면 그냥 종이에 목표를 적고 반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더 읽는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복잡한 방법은 필요 없다. 복잡하면 실행하는 데 큰 노력이 든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목표를 적고 반복해서 읽기. 이것만 하면 된다. 나는 정말로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뤄냈다. 이렇게 말하면 뻔한 얘기잖아. 네가 목표를 이룬 건 그냥 네가 특별해서 그런 거야. 나는 안 돼. 그것보다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가? 그런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실제 실행하고 경험해보기 전까지 당신과 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 뻔한 얘기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글로 한번 적어보고 매일 읽어보면서 책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액션 리딩을 하면 진짜 성장이 진행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액션 리딩을 통해 초지능 상태로 진입하기를 바란다. 궁극적 성장을 이룬 당신을 정말로 만나고 싶다. 초지능 4단계 체화. 어둠 속에서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호랑이와 마주쳤다고 하자. 이때는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 상태가 바로 몰입이다. 몰입 상태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힘이 나온다. 자신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단 한 가지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싱크 위크라는 생각 주간을 두어 1년에 2번 아무도 없는 자신의 별장에서 일주일씩 시간을 보낼 만큼 몰입적 사고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력을 어떻게 발견했냐는 질문에 뉴턴은 오직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아인슈타인도 몇 번이고 몇 년이고 생각했다. 99번 틀려도 100번째에는 해결책을 찾아낸다고 대답한 바 있다. 단언하건대 만약 몰입적인 사고 없이 탁월한 지적 재능만을 부여받았다면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뉴턴의 일생을 다룬 프린키피아 천재에는 그가 몰입했던 방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뉴턴은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렸다. 특히 밤을 새워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거기에 만족해서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를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뉴턴의 몰입적 사고는 한 문제가 풀릴 때까지 몇 개월, 심지어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몰입 이론의 창시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을 플로라고 명명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몰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몰입은 의식이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상태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누구나 이러한 몰입을 경험한다. 아름다운 작품을 보다 보면 마치 그 작품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일어난다. 이러한 미적인 황홀감이 몰입의 상태다. 삶이 단순한 사람이 좋다. 연예인으로는 김종국을 좋아한다. 운동과 일 외에는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보면 삶이 단순하다. 학교와 집,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한다. 부모님은 60년 가까운 인생을 집과 회사만 오가며 사셨다. 나 또한 운동과 독서, 그리고 일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도 두지 않는다. TV도 거의 보지 않으며 가끔 영화 보는 것 이외에는 딱히 취미라고 할 것도 없다. 태어나서 일하고 운동하며 독서하다 죽었다. 라는 한 줄로 정의될 수 있을 정도다. 그렇지만 이 단순함 속에 행복이 숨어 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밤늦게까지 회식과 술자리로 삶의 루틴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단순함 속에서 정해진 루틴을 지키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진정한 몰입적 사고는 이러한 상태에서 발휘될 수 있다. 학생들도 나와 같은 몰입적 사고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강조한다. 첫 번째, 불필요한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일이다. 몰입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TV 시청 등 외부 정보가 뇌에 입력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공부하기 전에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꺼야 한다. 그리고 가방 속에 넣어놓는다. 다른 공간으로 분리해서 보관하면 더 효과적이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가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만 꺼도 불필요한 정보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된다. 두 번째, 혼자만 고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하는 일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도록 칸막이가 있고 책상이 넓은 독서실을 추천한다. 집에서 공부하게 되면 TV 소리, 가족이 대화하는 소리, 부엌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모든 소리가 몰입적 사고를 방해한다. 내 마음이 평안한 고요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정하면 된다. 마지막 3번째, 산책하는 것이다. 몰입은 궁극의 집중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생각에 빠져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몰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햇빛을 쬐면서 최소 20분 이상 산책하는 것이 좋다. 이 3가지를 지키면 누구나 몰입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대나무는 이러한 몰입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대나무가 올곧게 하늘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2가지다. 첫째, 잔가지를 만들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오직 한 줄기에 집중하는 것. 둘째, 중간중간 매듭을 만드는 것. 잔가지를 만들지 않고 오직 한 줄기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은 몰입한다는 것이다. 대나무는 잔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줄기에 집중하여 곧고 길게 뻗을 수 있도록 한다. 잔가지를 만든다면 그곳에 신경을 써야 하고 영양분도 나눠줘야 한다. 이러한 잔가지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줄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곧고 길게 뻗은 줄기를 만들어낸다. 공부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독서실에 앉아서 멍하니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게 더 좋다. 늘어지게 잠을 자도 된다. 가장 좋은 것은 산책하는 것이다. 단 스마트폰을 꺼놓은 채로. 그래야 진정한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여행과 휴식, 산책이 대나무로 치면 매듭을 짓는 과정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년 휴가 계획을 정하며 한 해를 시작한다. 이는 휴가 기간 동안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면서 치열하게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를 재충전하고 자기에게 보상을 줄 시간을 따로 정해놓아야 한다. 쉬는 것은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초지능 5단계 성장.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반복해서 실행하면 된다. 마음을 열고 독서와 글쓰기, 운동을 통해 뇌를 최적화시켜서 초지능의 상태로 진입하면 새로운 기회가 발견되고 성장의 속도가 빨라진다. 스티브 잡스는 이를 커넥팅 더 다츠라고 표현했다. 처음에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일들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서로 연결되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만든다는 의미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점을 찍게 된다. 어떤 점을 찍느냐가 결국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똑똑하게 인생의 점을 찍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느껴진 판단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미친 듯이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것이었다. 성장의 세 번째 단계인 흡수 단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독서와 글쓰기는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줬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돈이 없어서 원룸 월세를 전전할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했으면 매달 더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도서관에 처박혀서 책을 읽고 책을 썼다. 이게 내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이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점은 마케팅에 대해 배운 것이었다. 철저하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책을 팔아야 했다. 책을 팔려면 독자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했고 고가의 마케팅 강의를 들을 여유가 없었기에 마케팅 책을 읽고 이를 계속해서 실행해야 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계속 적용하고 실행하면서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정말 많고 실질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다. 지금 현재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만의 꿈을 꾸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면 유통사업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스마트 스토어 강의도 들어보면서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배워보려고 노력하면 된다. 카페 직원이라면 카페 창업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마케팅 강의도 들어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지, 어떤 상권이 유동성이 높은지, 어떤 마케팅을 했을 때 매출이 상승하는지 분석한다. 카카오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의 추월 차선을 읽으면서 저자이자 억만장자인 MJ 드마코도 대리운전을 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고 영업하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서비스와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면 된다. 지금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 하는 존재다. 그 중에는 앉고 싶어도 서 있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눕고 싶어도 앉아 있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다.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당신이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잘못이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가난하게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성공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다. 성공하겠다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내고자 결단했다. 이게 바로 환경 설정이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사는 삶을 선택했다. 가난해지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잘못된 결정이 모여서 가난이라는 퍼즐을 완성할 뿐이다. 삶을 통제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 회사, 친구, 부모님,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타인에게 내 삶의 권한을 넘기지 않았다. 마치 자신밖에 모르는 악녀처럼 성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고 통제했다.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나아갔다.
이 책을 읽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어 버릴 만한 선택을 지금 당장 내릴 수 있다. 그 선택이 부와 가난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주로 로켓을 발사할 때 0.1도만 각도가 어긋나도 그 결과는 성공과 실패라는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 잘못 내린 결정이 현재에는 궤도에서 0.1도 정도 어긋날지 모르지만 10년 뒤에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선택은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를 영향격차라고 한다. 내가 만약 가난해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라고 핑계를 대고 공부를 포기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내가 작가나 사업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로스쿨에 입학했다면 내 인생은 지금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선택이 가진 마력은 이처럼 굉장하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백 가지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당신의 선택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젊으면 젊을수록 선택의 마력은 더욱더 커진다.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삶을 선택했다. 학교를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하는 삶이 아니라 사업가로서 나만의 특별한 삶의 무대를 만들었다. 없던 길을 창조하고 성공의 원칙들을 정립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한 달에 월급 250만 원만 벌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의문이 들었다. 왜 한 달에 1,000만 원, 1억, 그 이상씩 벌면 안 되는 걸까? 수많은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다 보니 실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돈을 버는 데에는 한계가 없었다.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한하다. 더 나은 선택을 미뤄서는 안 된다. 나중에 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오지 않을 미래에 사업가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조건이 다 갖춰진 다음에 를 생각하며 작가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가장 젊고 열정적인 나이에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선택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과감히 선택하고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과거의 선택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힘들다. 인생은 하나의 나무와 같다. 나무가 심어진 땅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할지는 오로지 나만의 선택이다. 한번 뻗어난 뿌리와 가지는 자라나는 방향을 바꿀 힘이 없다. 나무가 이미 세월과 경험, 반복적인 습관으로 두꺼워져 버렸기 때문이다.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위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한 젊은이가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3년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하고 싶다고 버틴다면 당신은 그 젊은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나중에 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를 외치다 자신의 꿈을 잃어버린다. 당신이 생각하는 나중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가장 먼 단어는 나중에라는 단어다. 꿈을 이룰 기회와 나를 떨어뜨리는 가장 부정적인 말이기도 하다. 지금 가슴이 뛴다면 바로 행동할 수 있다. 하나의 선택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